자, 그러면 이제 FOMC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일본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저도 매번 이제 물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즉시 분석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으면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서 즉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이 결과에 대한 해석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날의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게 그날의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만큼 이 환율도 이 외환시장도 FOMC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것이 또 전형적인 반응이다 라고 또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라는 책에서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독특한 특징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OMC 결과 나오는 날은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에서는 뭐 매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환율이 빠지냐? 이해를 못하겠다. 설명 좀 해달라. 아니면 또 반대로 언론에서는 비둘기파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왜 오르냐?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는 저도 아리송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일단 장 초반에는 네. 환율 움직임,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자주 있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예. 장 초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 그 외환시장이 9시에 열리거든요. 장 초반 잠깐은 방향성이 크진 않은데 외환시장 트레이더들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세게 베팅했다가 시장이 좀 따라오면 빨리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베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단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외환시장에는. 그래서 몇 분만 지나면 한쪽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걸 주도하는 트레이더들도 뭔가 강한 확신에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한번 감을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시장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감을 보다가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따라갑니다. FOMC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FOMC 이벤트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한쪽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따라오는데 평소에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FOMC라는 이 중요성 때문에 그날은 그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내용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제가 실제 미국 쪽 월가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을 영문으로 봐도 오늘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내용이 아닌데 오전에 초반에는 뭐 3원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막 20원 30원 움직이는 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외환 트레이더들도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고 트레이딩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 알 때도 있죠. 뭐 장중에 무슨 어디 지표 발표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 다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특별한 뉴스 없이도 한 방향으로 강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방향으로 가야 나도 이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사회적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가 작동하는 두 가지 이제 강력한 배경이 뭐냐면 한 가지는 불확실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FOMC 때문에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다들 왜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시장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날은 강력한 사회적인 증거로 작동을 하면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도 같이 트레이딩하면 일단 잠깐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심리가 외환시장에는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3원 움직일 게 30원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네. 예, 사회적 증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환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지금 설명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FOMC 회의 결과와 외환 시장이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로 잠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결과를 딱 보니까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그러면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 달러 강세 기조로 나타나고 상대적인 원화 약세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 또 할 것 같아. 또 이것은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또 이게 또 코스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상할 때 네,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그랬었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의 흐름은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하고 같이 동행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와 달러와의 관계,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달러화가 사실 전 세계 돈줄이라고 저는 책에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상 기축통화고 모든 분야에서 달러화가 지배적인 쓰임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화는 좀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승하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정상적이고 달러화가 하락할 때는 잘 됐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오르는 게 이제 역사적인 경향인데 예. 그러면 국가별로 또 좀 다를 수 있어서 방금 질문을 하신 거고 미국만 보면 그냥 딱 S&P 500이나 뭐 MSCI 미국 지수만 보면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할 때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역사적인 경향인데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뭐 돈이 얼마 있어서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할까? 한국 증시 투자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선택을 나중에 검증할 때는 한국 증시 대비 미국 증시가 얼마나 좋았냐 이걸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럼요. 비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대비 미국 증시는 어떤가를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문제는 전 세계 증시 MSCI 올 컨트리 인덱스에 미국 증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MSCI 지수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 대비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해 봤더니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화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반대도 성립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해보면 이게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상승할 때 전 세계 주가는 내리지만 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반대로 달러화가 하락할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덜 오른다. 네. 이렇게 요약하면 아,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잘 디파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이게 합리성이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항상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의 편익을 볼 수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더 큰 편익인가를 같이 보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예. 지금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 내용 안에 기회비용이라는 그 관념이 딱 박힌 채 명확하게 이 기초가 지어진 채 답변을 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해석이 돼가지고 예, 아주 멋있는 해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코노믹 띵킹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을 갖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전 세계 증시와 달러 간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올해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 지금까지는 엔화도 약세였고 한국 원화 가치도 약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같이 약세였죠. 네. 그런데 코스피와 니케이를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많이 하락했고 물론 이번 주는 조금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네. 일본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고 통화 가치와 증시의 방향성이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같이 갔지만 증시는 완전히 반대라는 게 그게 이제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올해 1월 달만 평소와 다르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본 증시와 엔화의 관계가.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경향이 그렇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를 보면 일본 통화정책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를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간다면 물론 아까 뭐 엔화 강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 답답할 정도로 느릴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엔화 가치가 그렇게 답답하게나마 상승을 한다면 일본 증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일본 증시에는 좋은 흐름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가 일본 증시를 그러니까 상승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었다면 네. 엔화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일본 증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일본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말씀하신 그 환율 관점에서의 각국의 증시를 해석해 보면 일본의 모습은 좀 사뭇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저는 이제 환율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다른 이제 거시경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또 일본 증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왜 35년 만에 최고점인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또 생각을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달러화, 엔화 말씀 나눴으니까 위환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달러 말고 이 위환화가 우리 외환 시장에 혹은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율의 금리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네. 중국 경제 때문에 위안화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위안달러 환율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하루하루 끊어봤을 때 오늘 장중 움직임을 하루하루 끊어봤을 때는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뭐 6개월, 1년 보면 아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차이는 또 왜 생기냐를 보면 일단 뭐 펀더멘탈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같은 경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장중에는 왜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증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외환시장 전체적으로는 위안달러 환율의 거래량이 원달러 환율 거래량의 4배가 됩니다. 엔달러는 원달러의 한 8배 정도 되고요. 유로달러가 원달러의 한 13배 정도였나?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트레이더들이. 네. 근데 위안달러 환율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간다?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저통화가 위안달러 환율이 내려가니 그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합니다. 반대로 위안달러 환율이 오른다? 뭔지 모르겠지만 원달러도 상승에 베팅하면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요. 엔달러도 마찬가지로 원달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유로달러도 원달러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주요국 그 통화 가치와 그 환율과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혹은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를 정확히 이제 디파인 하시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남았는데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특히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예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가 또 최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은 외환위기 온다.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좁혀야 된다. 한국은행은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대외 건전성 지표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외환 쪽이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당국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금리 역전 상황이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한국이 계속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이 금리 역전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만 문제만 없다면 이제는 금리 역전은 일상화되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선진국 통화들은 금리 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환율이.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금리 차에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미 금리 차와 원달러 환율을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리고 옆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을 옆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두 개가 이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은 정말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과 한미 간의 금리 차는 반대로 갈 때도 있고요. 관계성을 찾기가 관계가 굉장히 있긴 있죠. 있죠. 네. 있긴 있지만 따로 놀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를 똑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그게 명확하게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금리 격차 간의 관계를 좀 규명할 때
굉장히 선행하는 경향성이 강해요.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2%포인트로 벌어졌을 때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2%포인트를 향해 벌어질 것, 역전되거나 역전돼서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될 때 강달러가 나오죠. 오히려. 예, 정말 선행성.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외환위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이라든가 혹은 뭐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외 채무와 대외 채권을 비교해 한다든가 또 대외 채무도 단기 외채냐 장기 외채냐를 또 비율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외환위기 여부를 또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강달러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게 강달러를 야기하고 외환보유액이 축소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일단 절대적으로 네. 동의하고요. 그러세요? 예. 오늘 정말 동지를 만나서 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나 그런 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토론이 약간 공감하는 토론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저랑 생각이 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자꾸 여쭙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왜 다른 건지 자꾸 여쭙는데 오늘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뭐 지금까지 진행해본 느낌은 되게 정리를 잘해주시고 네. 같이 얘기하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네. 하고 저는요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그만큼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환율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의 환율 상황은 킹달러이고 나 혼자 킹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화입니다. 엔화든 위안화든 원화든 다 신화입니다. 근데 이 신화들끼리 다 도토리인데 원화만 알밤인 거예요. 도토리 사이에서 알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떤 그 스터디를 하는 것도 이제 박사님 하듯이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전달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여러분들께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